네, 성공 취업의 길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학생들 방학을 맞았는데요. 이 학생들 방학을 맞아서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자주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강연이나 포럼 그리고 진로 캠프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직업을 찾기 전에 진로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 진로의 길을 열어주는 직무를 찾아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 뵙는데 정말 저도 또 반갑습니다. 어제 직무를 찾아라 첫 방송 나가고 또 개인에게 최적화된 진로 맞춤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 긍정적인 얘기들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사님 덕분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는 뭐 아무래도 평소에 회사에서 거의 매일 수행하는 일이라서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어제 첫방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옆에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직무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친구를 만나볼지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현재 한림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공을 살려서 의사나 생물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어제 함께했던 김도현 군 기억나시죠? 이 아나운서나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몇 마디 거들었는데 오늘은 전혀 모르는 분야입니다. 오늘 이사님이 많이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제가 또 이과 전공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행이네요. 하나, 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생명과학 전공이 사실 저는 좀 많이 생소해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또 이 공부를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도 정말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요즘에 뭐 저희가 생명과학 또 생명공학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한 십수년 전에만 해도 이제 생물학과라고는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물학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체, 뭐 크게 저희가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 네.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하는 학문이었는데 그쪽에서 또 유전자공학 기술이나 또 바이오 기술들이 더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근부터 이제 생명과학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여러 가지 또 산업에서 응용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연구하고 또 그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게 느꼈는데 과학 선생님처럼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어떤 과목인지 알겠다, 전공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학생은요, 지금 의사나 생물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요즘 이 학과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예, 생명과학과는 사실 최근에 뭐 국가적으로도 미래 신수종 산업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야고요. 저희가 뭐 한 15년, 20년 뒤면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선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예,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저도 그때 딱 65세가 되는데. 슬픈 얘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령화 시대 하면은 아무래도 제약과 의료, 바이오 쪽 기술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생명과학 자체 전공은 굉장히 미래 시점으로 볼 때 특히나 전망은 굉장히 이제 밝은 쪽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전공은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느껴지는데 요즘 시대가 추구하는 융합인재라고 하죠. 다른 학문과 좀 융합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의 적성 검사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이 결과 분석해 오셨잖아요. 좀 예.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짚어보죠. 예. 예, 먼저 지금 오늘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크게 이제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직업적인 적성, 또 직업 흥미, 또 직업 가치관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봤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 기본 특성이 보시면 직업 흥미는 이제 뭐 SA 사회예술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학생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어제 학생이 상담했던 학생이 아마 AS로 나왔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직업적인 흥미는 저희가 본인이 이제 흥미를 갖고 있는 직업 분야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선호도 점수가 제일 높을수록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차선으로 높은 그 분야가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뭐 사회예술형이나 예술사회형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상담했던 방송 계열의 뜻을 줬던 이 김도현 군이 예술사회형이었고요. 오늘 학생은 사회예술형인데 이렇게 전공도 너무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른데 흥미를 느끼는 요소가 이 성향이 비슷하니까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생명과학은 이제 이과 이공계열 전공 아닙니까? 그쪽 그쵸. 전공자들이라고 하면 사실 직업적인 흥미가 보통은 탐구형 직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I로 이제 영어 이니셜 표시하는데요. 네. 그 탐구형 직업이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흥미로 좀 나오면은 본인 전공에 대한 흥미가 이제 더 관련이 이제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좀 본인 전공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직업적인 흥미가 전공과 좀 상이한 쪽으로 저희가 좀 그렇군요.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뭐 많이 진로 그렇죠.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학생이 오늘 보니까 집중력이나 추력이 강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예, 저희가 뭐 집중력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미션,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일을 수행할 때 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순간적인 몰입과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빠른 시간 내 업무를 또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요. 네. 또 추리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추론 능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과 쪽 계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적성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생명과학 같은 이제 과학 연구 분야도 뭐 기존에 그 있던 것들을 또 분석하고 새로 그 탐구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좀 없던 사실을 뭔가 실험 결과를 같이 유추해서 새로운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추론 능력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늘 학생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흥미는 사실 전공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적성은 뭐 현재 전공이나 또 관심 직업 쪽과 굉장히 잘 이제 맞는. 밀접한 영역이 높게 나왔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중력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성격을 보니까 활발한 편인가 봐요.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공부할 때는 또 집중해서 확 잘하고 놀 때는 놀고 화끈한 친구 아닐까. 뭐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아닐까요? 예, 요즘에는 사실 뭐 연구직도 혼자서 연구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뭐 기업체에서 그 연구를 하든 또 뭐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하든 팀워크, 그 팀 프로젝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요. 네. 연구원들도 너무 그렇게 예전 뭐 저희죠 옛날 과학자처럼 고리타분하게 뭐 혼자서 책만 보고 네. 그런 것보다는 팀원들 간에 또 화합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또 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신 그 부분이잖아요. 가치관 검사. 그 결과 보니까 직업 안정이 나왔고요. 또 성취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저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몸과 마음의 여유를 중시한다. 안정적인 직업인데 성취감은 높아야 하고요. 또 대신에 몸과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직업 잘 있을까요? 사실은 직업 가치관적인 부분을 저희가 상담할 때 보면 네. 약간 이상적으로 또 약간 좀 모순된 이제 그런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직업 가치관이란 건 개인적으로 그죠? 좀 뭐 현실의 어떤 특정 직업과 관련성을 떠나서 본인 개인적으로 그냥 이래도 좋고 이런 것도 이러면 좋겠고 저런 쪽은 또 저랬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인데요. 중요한 건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업 안정과 성취를 더 좀 높게 제일 우선시하는 가치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연구직을 하더라도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업종에서 할 것인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오늘 학생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 측면은 특히나 어떤 전공과 관련 적성이 높고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지금 기초 분야가 전공을 살리는 쪽, 이제 의학이나 뭐 그런 제약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그 희망 진로 괜찮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좀 실제 상담을 좀 뭐 네. 한두 시간 해봐야 알겠지만 흥미나 성격적인 부분이 솔직히 연구직이 아니면 또 그런 그 기술 관련된 쪽 직업이 잘 맞을지는 약간 좀 의구심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뭐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보는 게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 같은데 연구직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추천 직무 공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뭐 말씀드린 대로 본인 전공을 살려서 생명과학 연구원을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또 적성이 일단 잘 맞기 때문에 뭐 흥미 성격적인 부분 좀 배제하더라도 제가 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전공을 살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의료기관 행정사무 관련된 그 직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쪽 직업을 일단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사무라고 하면 뭐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병원에서 뭐 사무 보는 일인가요? 저희가 보통 병원 가면 대부분 이제 의사와 간호사라는 직업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뭐 원무과 같은 데는 좀 보신 적 있죠. 저희가 그죠. 수납 업무 할 때 네. 원무과 업무를 이제 보시니까 그래서 업무과 외에도 병원이라는 기관도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뒤에서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네. 기획부서라든지 또 총무부서, 뭐 아. 회계부, 관리부, 인사부서까지 다양한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쪽은 업무 특성상 이제 경영관리, 이제 경상계열 쪽 전공자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생명과학 자체가 아까 얘기한 의학이나 제약 쪽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좀 기술 이해도 그런 그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도 채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혹시라도 사무관리직에 관심이 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안정적인 측면, 아까 직업 가치관을 볼 때는 그렇죠. 제가 볼 때 뭐 병원 직원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고 또 본인 또 의료 혜택에 있어서 직원들은 좀 더 네.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숨겨진 혜택까지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직업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는 또 공기업이 있고요. 공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또 직무가 있겠지만 인사 업무, HR 업무라고 하죠. 네. 이 공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또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뭐 적성검사에서 직업 안정적인 부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공기업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아까 생명과학이 예전에 생물학과였다고, 네네. 생물학과였던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 저희가 생물 지금도 이제 과학 과목에 저희가 중등 과정에 이제 뭐 지구과학, 생물, 화학, 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아마 이분이 제 생각에 이분도 아마 교직 그 과정이 아마 그 전과내에서 아마 그 이수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 제가 볼 때 흥미나 가치관으로 봐서는 오히려 교사라는 직업도 교사.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형 직업에 속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안정적인 거는 뭐 시청자분들 다 뭐 인정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직업들이 사실 다 다르긴 한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비슷하다 이런 게 느껴져요. 기분 탓일까요? 어떤가요?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이분의 추천드린 직업, 직무를 뽑아낸 그 근거가 이분의 직업적인 가치관, 직업적인 흥미, 또 적성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네.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이제 직업들만 출연했기 때문에요. 뭐 하나하나 이제 직업 타이틀을 볼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세부적인 속성 중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사님이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주인공인 오늘 학생이 어떻게 들었을지가 궁금한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오늘 이 학생의 적성 검사 분석 그리고 추천 직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평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던 것 같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여기 직업 전문가이신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시잖아요. 좀 기회다 생각하고 궁금했던 거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언어 치료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이러한 진로는 어떤 대외 활동이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사실 언어 치료사 저도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전공을 언어학을 했어요. 링구이스틱스를 전공했는데 그때 추천을 받았던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외국에서는 돈 정말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막 저 추천을 받았었는데 어떤 직무를 하는 직업일까요? 언어 치료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나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요. 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언어 그 기능을 이제 다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일이고요. 네네. 세부적으로는 또 뭐 실제로 언어 이제 그 장애 정도를 또 평가하거나 그걸 또 치료하는 어떤 계획과 또 방식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언을 주고 또 컨설팅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의사와 교사 중간쯤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희가 왜냐하면 언어 치료사분들 중에서는 또 장애 복지관 같은 데서 네. 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어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유리한 대외 활동이 무엇인지 그게 질문이었는데 그것도 좀 언어 치료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자격을 따서 수행하는 이제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취업할 때는 그렇게 막 대외 활동을 우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관련 전공 이제 이수 여부와 자격증이겠는데 추가적으로 본인이 뭐 대비한다고 하면은 언어 치료를 하는 제가 그런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장애복지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설 또 언어 치료기관들이 있고요. 네. 또 아동발달지원센터 같은 특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혹시라도 보조 업무라도 아직은 뭐 당연히 자격증이 없으시니까 이제 업무를 하실 수는 없지만 보조 업무라도 같이 수행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나 재활의학과가 네. 좀 언어 치료 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또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어쨌든 좀 그런 의료 이제 전문가들을 좀 옆에서라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대외 활동보다는 관련 과목, 전공 이수나 자격증이 더 중요할 것 같다. 혹은 좀 실질적인 업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학생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대외 활동이나 이러한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실제 취업에서 그렇게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중에서 대외 활동 요즘 좀 핫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취업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예, 요즘 워낙에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스펙 외에도 뭘 또 경험과 활동을 이제 중시하는데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업종과 직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나 마케팅 같이 현장에서 어떤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하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끼나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중요한 쪽은 사실 대외 활동을 더 높게 좀 비중 있게 좀 보는 편이고요. 네. 뭐 재무회계나 사실 뭐 인사라든지 그죠? 좀 더 관리 성향의 그런 직업들, 직무에 또 지원하실 때는 그렇게 뭐 대외 활동을 또 우선시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뭐 반대로 또 이제 그 생산 관리나 연구 개발, 또 이공계 전공을 살린 직무는 사실은 네. 학점이나 또 전공 관련성, 기타 관련된 또 뭐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이지 네. 경험을 또 뭐 대외 활동을 다양한 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취업에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려 어쨌든 지금 학생의 본인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에 따라서 대외 활동을 좀 비중을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외 활동 꼭 스펙 때문이 아니라 좀 대학 때 좋은 추억거리도 되고 또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아, 예, 그럼요. 뭐 그런 점에서 대외 활동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지금까지 해봤는데 우리 학생이 참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면 좀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예, 그럼요. 뭐 본인의 진로가 뚜렷할수록 취업에 대한 준비나 또 뭐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확신이 없더라도 본인이 뭔가 뚜렷하게 흥미 분야가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 상담 학생의 앞날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그런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주는 취업 하이파이브, 오늘은 강소기업 베스트 5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바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보통 대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취준생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에 입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못지않게 연봉과 복지가 빵빵한 강소기업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대기업도 기죽게 만드는 연봉과 복지 제도가 많은 강소기업 베스트 5,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한샘입니다. 토탈홈 인테리어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샘이 최근 부쩍 취업 준비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만의 공간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인테리어 업체들의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가구 관련 온라인몰의 매출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샘은 우리 가정의 새로운 현대식 부엌과 다기능 가구 등을 내놓으면서 국내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가정용 가구 부문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더욱 주목받는 강소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와 가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만나볼까요? 4위는 MS 오토텍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취준생들의 애정은 언제나 뜨거운데요. 이런 취준생들의 꿈을 실현시킬 강소기업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S 오토텍은 완성차 업체는 아니지만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의 부품을 제공하는 강소기업으로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거는 숨은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인도 등에도 그룹사가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만나볼까요? 3위는 마이다스 IT입니다. 건축 구조 분야 CAE 세계 점유율 1위로 소프트웨어의 성공 신화로 불리는 기업인데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학 분야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요, 면접에만 몇 달이 걸릴 정도로 철저히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스펙보다는 열정이나 인성과 같은 기본 마인드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고요. 지난 입사 경쟁률이 500대 1을 넘겼다고 하니 정말 인기가 많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대졸 초임 연봉이 4천만 원으로 급여도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성장의 핵심은 직원의 행복이라는 회사의 철학으로 승진 심사도 정년도 없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크릿 셰프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는 이벤트도 있는데 직원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스펙은 부족하더라도 열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는 분들 꼭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폴리미레입니다. 숨겨진 알짜 기업 폴리미레는 국내 최고의 폴리프로필렌 제조업체인데요. 현재 연간 7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만들어내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체 선정, 여수 시장상 수상, 6억 불 수출탑 수상 등 수상 경력도 정말 화려한데요.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자랑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알만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 기준 무제해 900일을 달성한 안정성 또한 뛰어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폴리미래 아직도 모르셨던 분들 계시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순위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1위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막강한 직원 복지로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회사인데요. 회사 내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실내 수영장이 있고 카페와 식당에는 바리스타와 호텔 출신의 셰프가 있습니다. 어린이방에는 원어민 교사가 있어 직원 자녀에게 글로벌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놀라운 것은 바리스타부터 원어민 교사까지도 모두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도 짧은 편으로 주 5일 35시간으로 유럽에서도 복지가 가장 발달한 프랑스나 노르웨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회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급여가 적을까 싶지만 오히려 업계 최고 수준으로 2년에서 5년 차 경력 직원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직원 가족을 위한 복지도 대단한데요. 자녀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면 추가로 2개월 무급 휴가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니퍼 소프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자랑하는 강소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대기업만 지원했던 분들이라면 강소기업에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강소기업 베스트 5까지 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도 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예, 어제는 첫방인데 태풍 영향으로 비가 와서 좀 그랬는데요. 오늘 네. 아주 방송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직무를 찾아라는 무조건 맑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이사님이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진로, 직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처럼 직무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직무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주시면 언제나 이사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